제가 좋아하는 그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한 30개를 출력을 해서 그걸 3번씩 읽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준만 교수 칼럼이었는데요. 3번씩 읽었는데 첫 번째는 뭐 그냥 읽고, 두 번째는 요약하면서 읽고, 세 번째는 반론해 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3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30개 칼럼을 3번씩 읽으면 그 강준만 교수 칼럼을 90개 읽은 셈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반복했다는 게 중요해요. 한 칼럼을 3번씩 읽었다. 근데 뭐 칼럼이 달라도 다 강준만 선생의 문체죠. 강준만 선생의 문장이죠. 그 같은 문장, 같은 문체를 반복해서 본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얼추 비슷한 문장을 씁니다. 흉내를 내요. 그 문체가 닮게 돼요. 그것만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무슨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 뭐 이런 분이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한 30개 출력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3번 정도 읽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세요. 문장력 좋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작가, 주로 이제 소설가죠. 소설가의 모든 작품을 다 읽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작가가 여러 권, 그러니까 소설을 뭐 10권짜리 소설도 있잖아요. 장편 소설. 이건 이제 뭐 그걸 다 10권 읽는 효과가 나는 거고. 뭐 단편을 여러 개 읽어도 되고요. 어쨌든 한 작가의 소설을 섭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은 아니죠. 쭉 섭렵을 하면은 그 작가의 문체를 담게 돼요. 본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훈 선생의 소설을 다 읽는다. 뭐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뭐 라면을 끓이며 뭐 이걸 뭐 소설, 수필 막 다 읽는다. 어차피 문체는 같은 거거든요. 소설가 중에는 오정희 선생의 문장이 좋다고 그래요. 그분의 소설을 뭐 다 읽는다. 그러면요, 그분의 문장을 담게 돼요. 문장력이 길러집니다. 그 보통 전작 무슨 독서라고 하죠. 그분 작가의 책을 다 읽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문열 선생의 글이 좋았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 다 읽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흉내내고 싶어지고, 이게 희한한 게 우리는 이 뇌는 이 모방 역량이 있어요. 문장을 보고 문장의 어떤 패턴을 읽어서 그거를 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모방 욕구가 있어요. 좋은 글을 보면 자기도 글을 쓰고 싶어져요. 이 사람과 같이 쓰고 싶어지는 그런 이 모방 역량과 모방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작가의 글을 계속 읽다 보면 쓰고 싶어져요, 글을. 세 번째 방법은요, 전 이건 해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 나도 이런 책 한번 써보고 싶어. 그런 책 한 권을 최소 5번, 많으면 한 10번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거의 그냥 씹어 먹듯이 읽는 거예요. 거의 몇몇 문장 그냥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그걸 읽는 거죠. 저는요, 우리 때 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문학 청년, 문학 소녀들이 참 많았어요. 문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때는 국어책이 한 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권 안에서 모든 시험이 다 나오고 지문도 거기서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한 권을 반복해서 봤어요. 계속 몇 번씩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외우는 문장,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뭐 가슴 설레는 말이다. 무슨 뭐 이런 문장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그 한 권을.
저는 이게 문학 청년을 꿈꾸게 하고 문학 소녀들을 만든 바탕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한 권을 반복해서 본 것. 저도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모스라든가 무슨 이런 책들을 여러 번 봤다고 하잖아요. 즉 그 여러 번 책을 여러 번 읽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장력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요, 시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를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저는 굳이 이 시 암송은 어떤 시인 한 분의 시를 암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가 좀 쉬운 시여야죠. 와닿는 시여야죠.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이, 가슴에 손이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들. 그런 시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 난해한 시 말고요. 뭐 정현종 선생이라든가 나태주 시인이라든가 많이 있죠. 그런 시를 한 10편만 암송해 보세요. 자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시. 그 시를 암송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문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안도현 시인도 참 좋은 시인이고, 근데 그 국어책,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 15과가 한국의 현대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한 시가 한 10편 가까이 실려 있었어요. 그 시를 선생님이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고 나니까 막 시가 써지는 거예요. 친구들 뭐 야간 자습한다고 저녁 먹으러 간 사이에 칠판에 자작시를 하나씩 썼어요. 시가 정말 쓰고 싶고 시가 써지더라고요. 단순히 그 시를 외웠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를 암송하셔가지고 평소에 써먹을 수도 있어요. 어디 모임 자리에서 시를 한번 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시를 한번 암송해 보셔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수필을 베껴쓰기 하는 건데요. 필사하는 건데요. 제일 좋은 필사용 수필은 저는 대형 서점에 가면 국어 교과서를 팔아요. 뭐 고등학교도 좋고 중학교도 좋습니다. 자기가 뭐 맞춰서 사면 돼요. 한 권만 사셔서, 그게 엄선한 것들이거든요. 그 수필 하나를 한 3번, 5번 필사해 보는 거죠. 베껴 써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신경숙 작가님이 그 필사를 그렇게 막 정말 필사적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뭐 표절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한 거죠. 그게 뇌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보면은 그 어떤 문장의 구조, 문장의 패턴을 지가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정말 열심히 필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표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유럽이나 뭐 쪽에 옛날에 그 인쇄가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다 필사를 했잖아요. 뭐 찰스 디킨스나 이런 사람 다 필경사 출신들의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사의 어떤 힘은 다 입증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때 다 책을 뭐 이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 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가서 시험도 보고, 이게 필사의 힘이죠. 그러니까 필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한 5가지 이 방법으로 저는 문장력을 키울 수 있다.